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젯밤 퀸즈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퀸즈 자메이카 노던로드에서 60세의 나즈막 카남이 칼에 찔려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증오 범죄로 보이는 증거는 없으며 피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플레인필드에서 3사람이 총에 맞아 한 사람이 죽고 2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직전에 플레인필드의 힐사이드 애비뉴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은 길거리에 있다가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등과 다리에 각각 총을 맞은 사람과 총을 맞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차량을 단서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기어와 시동 체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이 차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차를 정차해놓고 근처 상가에 들어갔던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하얀색 밴으로 운전자가 내린 뒤에 후진이 되다 점차 속력이 붙으면서 도보까지 침입했고 결국 푸드트럭 옆에 서 있던 보행자까지 덮쳤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80세 여성과 71세 남성으로 이 중 80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제 카약을 타다가 페리와 접촉사고가 난 11명의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 9명은 퇴원했고 2명이 병원에 남아 계속 치료 중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화요일 저녁 퇴근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저지시티로 향하던 페리가 카약을 타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났습니다. 맨해튼 카야킹 컴퍼니 측은 카약 강사인 제이 카타제나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을 다쳐 치료 중이며 카약을 타던 사람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운행은 사고 뒤 하루가 지난 어젯밤부터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초 조깅을 하다 실종된 뒤 퀸즈 하월드 비치의 습지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30살 여성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의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용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해 미궁 속으로 빠진 듯 했으나 최근 목격자가 나타나 이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됐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발표한 이 몽타주를 토대로 하면 이 용의자는 35세에서 45세 사이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이며 5피트 10인치의 신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가 용의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로다이에 위치한 로만 카톨릭 사립대학 펠리시안 대학에서 학생 주거시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흑인 학생들을 폄하하는 인종 모욕 발언 메일을 보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날 라우라 피에로티 여성 감독관의 계정으로부터 이 대학 내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흑인 모욕 발언이 담긴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 총장 앤 프리스코는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이 감독관의 계정을 이용해 이메일을 보내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과연 안전할까요? 이 아이들이 마시는 뉴욕시 공립학교 수질 안전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1일 뉴욕시 정부의 공립학교 납 수돗물 검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검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검사할 때 2시간 틀어놓은 수돗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질 검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의 시 전역 공립학교 1,500곳에서 수돗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 채취 샘플 1%에서만 연방환경청의 기준을 넘어섰다며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2시간가량 틀어놓은 수돗물의 경우 이미 납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간 뒤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납 오염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민 정책을 두고 여론을 살피며 왔다 갔다 하던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이 불법 이민자는 모두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조금씩 내세우던 온건론은 모두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불법 이민자를 잡았다 풀어주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배편이 부족해 미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아시아 화물 운임이 치솟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진해운 선박 세척이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에 항구에 기항할 예정이었다가 이 선박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것을 우려한 항구 측에서 입항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회사들이 새로운 해운사와의 선박을 예약하고 이미 선적한 물건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당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어제 미셰우 테메르가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의회는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의 책임을 물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했고 지난 5월 12일 탄핵 심판이 개시되면서 호세프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실시된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 61표, 반대 20표가 나와 호세프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습니다. 이로써 남은 2018년까지의 대통령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채우게 됐고 이 테메르 대통령은 9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첫 발자취를 뗄 것으로 보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제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 중반까지 3대0으로 앞서다가 막판 2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 3분 동안에만 2골을 허용하며 수비의 집중력이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6일 밤 10시, 미국 시각으로는 10월 6일 아침 9시에 치러집니다. 9월 1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